아침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오른쪽에 노란 게 스쿨버스예요. 학교차. 안개가 많이 꼈죠. 이런 날 출근하기도 힘든데 바깥에서 추위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홈리스들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견뎌낼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정말 나름대로 인간 승리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혹독한 삶의 어려움과 투쟁하고 있으니까요.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제가 어제 사실은 출근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허망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사실은 한국에서 제가 늦게 결혼했거든요. 한국 나이로 35, 미국 나이로 34살쯤에 제가 늦게 결혼했다. 처녀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자녀를 출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바빴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키우고 한다고 바쁘다 보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카페, 지금은 주로 블로그 활동이죠. 그때는 카페가 좀 많이 이렇게 왕성했는데, 그때는 그것도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어린애들 키운다고. 근데 미국에 딱 오니까 모든 것이 교통이 힘들어지잖아요. 전화 한번 하기도 힘들고, 시차도 다른 데다가 국제전화 비싸고, 지금은 카톡이 있어서 무료로 전화가 되고 화상 채팅도 되잖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전화를 해야 되고, 국제전화 좀 힘들었어요. 그때 인터넷 전화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야 스카이프라고 있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하려면 이메일은 또 느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메일 하는 게 아니니까. 주로 뭐였냐면 그래서 이메일 제가 그게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부터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면서 카페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쓰던 그 인터넷의 속도가 너무나 느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로 아마 제일 싼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카페 글을 쓰고 올리면 그게 올라가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올렸던 거는 이렇게 타이프하고 하는데 한 30분, 1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재워놓고 밤에 제가 밤을 새우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실컷 쳤는데 30분 이상 이렇게 쳤는데 1시간 이상 쳤는데 그 기록들이 포스팅이 안 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허망했던 기억들. 진짜 왜 사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컴퓨터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컴퓨터 집어 던지고 막 히스테릭하게 막 짜증내는 모습도 있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제 수고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시간대로 제가 섰고 주로 밤새워서 했으니까 그 수고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헛되고 진짜 정말 그런 경험도 여러 번 했었었는데 그때가 기억나네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인내를 배웠습니다. 예. 너무나 조급해지기 쉬운 이 세상살이, 사실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세상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할 수 없게 하는 분위기예요. 조급하고 급하게 막 뭔가 해결해야 되고 기다려줄 수 없고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사실 살다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인내심이고 끈기인데요. 그죠? 중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낙심할 일을 만납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실패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큰 힘이거든요. 그 내공을 길러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장거리적인 장시적인 그런 안목을 인생에 있어서 갖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 찰나적이고 적극적이고 적극적각 우리가 먹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패스트푸드 아시죠? 인스턴트 음식으로 우리는 너무 길들여져 있고 관계도 너무나 인스턴트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들도 보면 막장 다 잠시 만났다 잠시 헤어지고 조건적으로 만났다 헤어지고 거기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어릴 때 이솝 동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훈을 주는 그냥 재미거리의 내용을 주는 그런 엔터테인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속에 평범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시골집, 도시집, 이런 거, 은혜 갚은 여운가, 이런 내용들, 사실은 소박하고 투박하고 아주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과 내용들이에요. 그런 평범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안에 깊은 삶의 성찰을 주는 뭔가 우리에게 자기 반성을 주고 정말 긍정적인 그런 꿈과 희망을 주고 발전을 돕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 이야기 속에 뼈가 있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때로는 찔림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고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거는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구나 속사람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요즘은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예를 들면 그런 귀중한 우리 사실은 부모님들 세대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경제생활 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 그냥 많은 부분 학교에다 맡겨버리고 학교 공교육에 맡겨버리고 그
공교육은 또 인성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냐면 그쪽에 시간을 줄 그게 없는 거예요. 관심도 그쪽에 없고 시험 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법칙이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인성, 아이들의 내공, 속사람, 어떤 마음가짐, 가치관 이런 데 대해서 또 이렇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부분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에다가 아이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는 주로 미국의 그 영화 중심지인 할리우드에서 제작되어지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굳이 뭐 어른 영화를 가족 영화를 안 보더라도 그 어린이들 것이라고 딱 정해놓은 디즈니 영화를 봅시다. 디즈니 영화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그 광고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디즈니는 아이들을 위한 영화다. 그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설득이 되어져 있어요. 주로 뭐 공주 이야기고 주로 뭡니까 매직, 그러니까 마술과 요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솔직히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진정한 건강한 어떤 이렇게 정서를 돕는 것이고 그 꿈을 심어주는 것인지 솔직히 잘 깊이 들여다보면 이 디즈니 영화들은 아주 편파적이고 아주 물질지향적이고 외모지향적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어떤 배우도 솔직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용이라는 그 외모 포장지 안에는 아주 성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 포장돼 있죠. 웃깁니다.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뭔가 끼어서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안개가 가득 낀 하루인데요. 저기 위에 있는 게 뭡니까? 달무리인가요? 달인가요? 해는 아닐 테죠. 해는 저렇게 볼 수가 없을 테니까. 달이 저게 영청 떠 있네요. 지금 오전 8시 20분 좀 됐는데요. 신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내용, 성인의 내용들, 성인의 사회, 뭐 아이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트랜지션이 되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이들의 세상 사회 속에는 동심을 정말 지켜줘야 되고, 동심을 뭐라 해야 될까요? 권장해야 되는데 동심을 잃지 않도록.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른 세계에 너무 빨리 아이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아니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답게 그것을 기뻐하고 잘 성장해 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른의 세계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 세계 속에 어른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심하게 심어주고 어른처럼 행동하게끔 그렇게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제가 그 디즈니에서 만드는 그 어린아이들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나이 차, 이게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이보다 극 중에서의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아이들의 대화, 그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끌어가고, 그런 관심사들을 끌어갑니다. 정말 이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뭐 이야기하려면 길지만 그런 그 디즈니의 그 물질주의가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영화계 그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죠?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 보면 무슨 교육 목적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쾌락 위주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이 정신병자 아닌가? 이 사람들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지? 이거 이야기하고자 내용이 뭐야?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지금 뭐라 할까, 하는 돈을 들여서 제작하고 또 이것을 배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또 돈을 주고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정말 이래서 판단력들이 많이 흐려지는구나, 도덕심들이 완전히 땅바닥을 치닫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다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그럼 만드는 사람도 책임 있고, 그것을 배포하는 사람도 책임 있고, 그것을 아무 느낌 없이, 아무런 여과 그 과정 없이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기 시니어센터에서 만나는 어떤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날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찍은 사진들, 자기가 디즈니랜드에 그 뭐라고 하죠, 그 티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매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에 한 번 끊어 놓으면, 그러니까 1년 내내 자기가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비싸죠. 근데 또 이렇게 1년 내내 1년에 한 번 끊어 놓으면, 멤버십 같이 끊어 놓으면 조금 할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근데 뭐 1년에 여러 번 가는 거죠. 근데 가면은 뭐 이렇게 디즈니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분장하고, 뭐 예를 들면 백설공주 같이, 신데렐라 같이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미키마우스 같이 이렇게 뭐 의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공짜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스티커 사진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공짜가 아닙니다. 그 연중 그 예매권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진을 보면 다 완전히 프로페셔널해요. 그냥 일반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제가 찍고 있는 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는데, 또 불구하고 모든 사진, 그가 디즈니랜드에서 그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들 보면 전부 다 삐까번쩍합니다. 무슨 상업용 사진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분장시켜보세요. 배우 같고 다 그렇죠. 근데 그 분위기도 보면 완전히 원더랜드 같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진 찍으면서 행복한 모습 막 찍어놨어요. 딱 보면은, 와, 나도 가서 한번 찍고 싶다, 저렇게. 와, 멋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디즈니랜드를 가서 이렇게, 당연히 이분처럼 가면은 갔다는 우리 인증사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나 디즈니랜드 한번 가봤어 하면서 사람들이 기록으로 찍어 놓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런 삐까번쩍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복한 모습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직업상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디즈니 얼굴들이니까요. 뭐 미키마우스라 찍고, 뭐 백설공주라 찍고 막 그렇게 사진을 남겨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찍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습니까? 또 막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죠? 그냥 친구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난 이게 무료한 하루 중에 이런 특별한 하루가 있었어, 나의 하루를 보렴,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나누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은, 이것이 디즈니가 정말 머리를 쓰는 부분 중에 하나구나. 왜냐면은 그냥 돈 주고 그 사람들, 그 큰 돈 비쌉니다. 디즈니랜드 엄청 비싸요. 그냥 못 가요. 가면은 뭐 그게 안에서 음식도 사 먹어야 되죠. 뭐 그죠? 또 주차비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잘 안 가지는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비싼 그 입장료를 내고 가서 또 추가 비용을 들여서, 근데 그 간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 종업원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그 주변 환경을 찍으면서 그걸 다른 사람, 외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공짜 무료로 PR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료 광고 효과를 거두는 거죠. 일단 민간인들이 그들의 종업원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무료로 모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광고 모델. 그러면서 디즈니랜드를 디즈니라는 회사를 더욱더 광고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더 많은 고객들을 불러들이고 돈을 모으며 그렇게 비대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즈니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디즈니 원래는 만화로 시작했어요. 월트 디즈니를 통해서. 근데 갈수록 이것이 가장 진짜 그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물질지향적인 디즈니에서 그 TV 프로그램 해나 몬테나 같은, 그러니까 나이 어린 연예인들을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또 그것이 영화로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만화가 실제적인 인물 캐릭터로 변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세속적인 것들로 많이 이렇게 바뀌죠. 사실 제가 디즈니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오네요. 저도 사실 미국에 사는 두 아이의 부모다 보니 막 애들에게 뭔가 제공해 줄 만한 좋은 교육 자료나 특히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이 잘 없었어요. 주로 애들을 제가 얼마 전서만 해도,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 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초등학교 들어간 뒤에나 그때 어느 순간에 제가 이대로 안 되겠다, 애들 프로그램이라고 정해진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영화를 할지라도 다 믿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부터 제가 TV 시청을 제가 제한하기 시작했었어요. 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보 상자라고. 그죠? 그 바보 상자가 어른들만 바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어연중에 세뇌를 통해서 어떤 그 미디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런 인물들로 몰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것은 정말로 잘 구별하고 잘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미디어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 하고 좀 다른 아이들과 인과관계를 하면서 자라도록,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의 인성 발달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한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한 어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빌드업되는 것인데, 그걸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 하면서 이것이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심한 이 게임에 노출되어 있고, 또 미디어에만 집착한 아이들이 그 운둔형 뭐라고 합니까, 아주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직시하고 또 그것을 잘 이겨내는 그런 성품들이 아니라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숨어버리고, 문제가 올 때 숨어버리고, 아니면
이상 행동들을 하고 또 파괴적인 어떤 성향들을 보이는 그런 현대인의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인격이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 그 뭐라고 합니까? 겉모습은 어른인데 속 사람은 그 정신 연령은, 심적인 연령은, 인성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이 전혀 발달되지 않고 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텔레비전이 아이들에게 절대 유익이 안 된다라고 텔레비전을 끊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아이들과 제가 갈등이 있었죠. 아이들은 제가 막 무조건 아이들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막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이 하기 나름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인도한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백지에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백지가 어떻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의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과정을 딱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인도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중에는 아이들은 적응을 참 빨리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막 책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게 되고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들과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많이 늘어났죠. TV 보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요. 근데 책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상한 책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제가 주로 가는 이제 노인센터에 가서 이렇게 입구 쪽에 보면 이렇게 왜 공짜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책자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렇게 정보지 같은 거. 근데 어떤 여자분이 그 커버에 표지에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당돌한 표정으로 탁 찍었더라고요. 그런 거 잘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잡지라도 이렇게 표지에 그런 표정으로 딱 찍는 경우 잘 없어요. 완전 클로즈업을 찍었는데 얼굴이 대빵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 모델이 진짜 그냥 전문 모델은 아니겠죠. 근데 일반인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를 완전히 다 노려보듯이 매 눈으로 노려보면서 자신감 있는 미소를 탁 짓고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 찜찜했었어요. 와, 당돌하다. 그러고 제가 궁금했어요.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제가 열어보니까 무슨 게 뭡니까? spiritual 아주 영적인 내용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런 클래스들에서 막 나와 있는 기사가 전체가 그거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spiritual 하면은 교회 아니면 종교 그쪽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미국에는 보면 spiritual leader, spiritual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탄교도 거기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좀 영적이라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신앙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죠? 부양하고 공중부양하고 이런 것들, 메디테이션 이런 것들 좀 의심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디즈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기 시작했는데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분별력을 주셨어요. 네, 대부분의 미국의 부모님들이라면 디즈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이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만들어진 엄선된 내용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DVD도 사주고 막 영화관에 데려가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자들도 많이 사고.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쓰는 겁니까? 그냥 디즈니는 충분히 그 많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 영화뿐 아니라 이렇게 그 마스코트, 그죠? 그 디즈니 영화에서 창출되어진 마스코트들을 통한 그걸 가지고 저작권으로
이렇게 뭐 제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뭐 옷이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죠?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광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자기들 돈 들여서. 근데 이렇게 민간인들, 디즈니에 찾아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와서 사진 찍어 가는 것이 그냥 자기들 개인의 소장품 사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광고 효과로 나가는 겁니다. 무료로 막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 와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자기와 아는 사람들과 또 페이스북에서 나누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디즈니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앞으로의 유망 고객들을 그렇게 그게 불러 모으는 거죠. 뭐 굳이 더 따지자면 이 디즈니랜드 비싼 돈 들여서 안 가더라도 디즈니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들, 모자도 있고 뭐 디즈니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의 어떤 뭐 아바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 뭐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 그것도 사진을 찍었다, 아니면 그냥 입고 다니는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디즈니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광고 효과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고 다니고 그냥 쓰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은연중에 알고 모르게 이런 미디어의 그 놀이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받고 있는 거죠. 무료로 우리가 광고를 해주고 있고 무료로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좋은 뜻에서 좋은 내용을 만들어내고 이 사회를 밝게 해주고 이 사회에 환원을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정말 쓰레기 같은 내용을 만들어서 그럼 여러 가지를 포장해서 내보냅니다. 유머라는 이름 하에, 또는 뭐 좋은 뜻을, 다 나쁜 것을 가르쳐 주진 않죠. 모든 것을 나쁜 내용을 그 영화에서 담고 있다면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표시가 딱 나는데. 그런데 그 나쁜 내용, 원래 자기들의 숨은 그 의도를 몇몇 가지 좋은 내용, 좋은 주제를 가지고 포장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쉽게 숨겨질 수 있어요. 진실이, 거짓된 진실. 그래서 사람들은 속고 계속해서 할리우드에 또 이 디즈니의 팬이 되어서 또는 그 자녀들에게 추천해 줍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지금은 디즈니 보이콧합니다.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분 1년치 끊어서 매해마다 또 하루에 뭐 한 달에도 여러 번, 어찌 보면 매일 가는지도 몰라요. 가면 행복해진대요. 그 디즈니 가면 정말 모든 사람이 웃고 있잖아요. 모두 행복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가장된 행복입니다. 그 속에서 있다 보면 자기도 현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파라다이스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디즈니 누가 표를 구해줘서 공짜로 간다면 내가 갈지, 내 돈 들여서 절대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 누가 표를 준대도 내가 가야 될까? 왜냐면 내가 갔다 하면 사진 안 찍겠어요. 특히 다 사진사인 제가 사진 찍게 되잖아요. 마치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진을 찍으면 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제가 디즈니를 선전하게 되는 겁니다. 무보수로 광고 효과를 제가 주는 겁니다. 제가 무료 모델이 되어서. 그러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겠죠. 우리가 뭐 모르고 행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당합니다. 정말 디즈니의 이 참모습을 알고 한국에서는 막 이렇게 미국에서 나온 거면 다 선진국에서 나온 거니까 다 좋은 걸 거야. 무조건 따라가자, 따라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알게 모르게 어두운 손에 속아서 놀이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뭔가를 사용하기 전에 정말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뭔가, 진정 의도가 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거 시간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노력에 공이 들어요. 쉽게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뭔가 특히나 정말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싫은 직장에도 정말 참아내고 그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움을 넘으면 그 뒤에 큰 성과가 있고 그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는 이 주변의 엔터테인먼트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세상에서 주는 이 엔터테인먼트 세상에서 주는 이런 흥미거리 즐거움은 잘 따져보면 우리의 인성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며 잘못된 길을 가도록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또 심지어는 정신적인 폐해를 가져오며 그 관계를 끊기도 하는 그런 잘못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적 기준 그런 어떤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완전히 파멸시키죠. 서서히 갑자기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어떤 작가의 소설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주변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왜냐면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어느 순간에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나를 파멸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